자, 드디어 마지막인 블랙벨트입니다. 블랙벨트 파트에서는 어떤 그런 게임의 전반적인 전략적인 부분 뭐 그런 것들보다는 마인드 컨트롤, 그런 생각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히베로는요, 주짓수는 항상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아니면 패배가 언제든지 와서 나를 덮칠 수 있는 그런 오직 단 하나의 무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주짓수를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주짓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이고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주짓수를 봤을 때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낮은 주짓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좀 인간으로서, 그리고 주짓수를 오랜 기간 진정으로 한 사람이었다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장에 있을 때 혹은 시합에 있을 때 상급 벨트가 낮은 벨트에게 탭을 치는 장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럴 때 히베로는 이제 이 탭을 치는 사람들에게 상급 벨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Set your soul free. 당신의 생각을, 영혼을 그냥 자유롭게, 상황 자체를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자, 그러면 블랙벨트로서, 아니면 상급 벨트로서 하위 벨트와 스파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할까요? 자, 히베로는 여기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제시해 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플 벨트가 있습니다. 그럼 퍼플 벨트는 하위 벨트하고 스파링 할 때 이제 상황 자체를 이렇게 스파링으로 싸우기보다는 이 흰 띠가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 나의 주짓수 길로 같이 데려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스파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상황이 있죠. 가끔씩 물이 오른 화이트 벨트나 아니면 천지를 모르는 블루 벨트 같은 사람들이 도장에서 상급 벨트나 좀 더 실력이 괜찮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르쳐 준다고, 사실은 이 사람을 가르쳐 준다고 받아주는 스파링을 했는데, 이제 이 블루 벨트는 자기가 진짜 이긴 줄 알고 자기가 이 도장 안에서 최고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깨 쭉 펴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베로는 이 시점이 그 사람의 그릇보다 그 사람의 이고가 훨씬 더 커지는 시점이고, 그리고 실력 또한 성장을 멈추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베로는 지금도 스파링을 할 때요, 자기보다 하이벨트나 경력이 더 낮은 사람한테 한 번씩 탭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스파링 할 때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이벨트를 자신의 주짓수 길로 같이 데려오고 가는 그런 느낌의 주짓수를 자신은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랙벨트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책에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서브미션이죠. 이 책에서는요, 서브미션을 가기 전에 일단 포지션을 잡지만 잡는 것이 아닌 포지션을 느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포지션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가드 패스를 해서 내가 사이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이드를 타고 상대방을 느끼고 있다가 어떤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을 대비해서 내가 먼저 그 새로운 상황에 선점을 하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사이드를 내가 잡았으면 상대방이 새우빼기로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을 모으고 가만히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블리츠를 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최대한 느끼면서 새로운 상황에 전개될 것에 대비해서 내가 마운트로 넘어갈지, 아니면 엉덩이를 컨트롤해서 그냥 잡아둘지, 아니면 상대방이 올라오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포지션으로 갈지 백으로 갈지, 이거를 최대한 느끼라고 그런 강조합니다. 이 책 내내 힘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주짓수에서 딱 한 가지 상황에서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서브미션을 피니시 시킬 때입니다. 만약 이 히베로의 주짓수를, 가이드라인을 잘 익혀서 생존, 이스케이프, 가드 패스까지 다 익힌 수련자는요, 이제 서브미션을 신경 써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서브미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브미션의 구조가,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암바에서는 어떻게 지렛대가 팔꿈치 관절 쪽에 들어가고 어떻게 반대쪽 지렛대가 상대방 머리하고 상대방 손목을 제압하냐, 기초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경동면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제압을 해야 체중하고 중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체중을 실을까, 아니면 트라이앵글은 내 각도하고 힙 각도가 어떻게 돼야지 최대한 효과적으로 될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베로가 말하는 서브미션의 정의는요,
서미션은 내가 완벽하게 어떤 포지션을 제압해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점이 나왔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종합해보면요. 블랙벨트는 서미션과 서미션 사이, 포지션과 포지션 사이, 상황과 상황 사이를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까지 상대방을 자유롭게 몰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것에 좀 더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요점 정리해보면요. 자, 첫 번째, 이골을 없애라. 두 번째, 힘을 어떤 기술의 동력으로 사용하지 마라. 힘은 상대방을 피니시킬 때만 사용해라. 포지션을 잡으려 하지 마라. 포지션을 느껴라.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해라. 이것이 블랙벨트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히베로 주짓수의 주짓수 유니버시티. 바로, 자, 히베로 주짓수의 주짓수 유니버시티. 이 책을 리뷰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히베로의, 사울로 히베로, 그리고 산지 히베로의 자신들의 이제 깊은 주짓수 철학, 그런 주짓수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 좀 더 전반적으로 좀, 트레디셔널 주짓수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쌓아 나가다가요, 나중에 자신만의 주짓수의 색깔, 자신만의 주짓수의 형체,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드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주짓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이고가 나왔죠. 마지막에 주짓수의 영원한 동반자 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우리 이 듀알못의 에피소드 4 주짓수와 이고를 한번 시청해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리뷰를 하면서요,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최대한 많이 담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좀 이렇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책을 좀 더, 이 주짓수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시려면 이 책을 사셔서요, 제 생각에 아마존에 가면 이게 뭐 한 30%면 팝니다. 그때 이제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뭐 좀 영어로 돼 있긴 한데, 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더 진짜 읽어보시길 정말 강추드립니다. 정말 이제 두고두고 읽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주짓수 하세요.